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수능까지 남아있는 100여일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대비 전략에 대해서 이혜용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100일도 안 남았네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100일 동안 남은 기간 수능 학습은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기사에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식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지망대학의 모집 단위에서 반영 비율이 높은 영역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국어와 수학은 배점이 높은 공통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으면 유리하고 선택 과목은 유불리에 신경을 쓰지 말고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인문계, 자연계 모두 국어와 수학의 비중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정확하게 예상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평에서는 지난해 수능에 비교해서 국어와 영어의 난도는 비슷하고 수학은 어렵게 출제됐는데요. 실제 수능 시험에서는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수학은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킬러 문항의 배제 방침에 따라서 9평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참고해서 지난해 수능 문제를 포함한 기출문제도 반드시 풀어봐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EBS 인터넷 강의 및 교재 참고인데요. 수능 시험의 EBS 인터넷 강의 및 교재 연계율은 50%입니다. 다만 올해 연계 체감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별력을 가르는 문항들은 비연계 지문을 활용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필수입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문제를 풀고 오답 노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교과서를 통해서 기본 개념을 다시 확인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통해서 수능 시험에 대한 실전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본 이후에는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에 기록해서 정리해야 하고요. 다섯 번째, 건강관리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점수대별 학습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위권은 기본 항목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통해서 실수를 줄이고 고난도 문항을 풀 시간을 확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국어는 독서를 중심으로 고난도 문항에 대한 대비 그리고 지문에 대한 이해 능력과 추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수학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개념의 연결 구조를 확인함으로써 개념의 활용 방식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고요. 영어는 빈칸 추론 유형 같은 어려운 문항에 대비하고 꾸준하게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중위권으로 넘어갑니다. 모르는 문제를 틀리는 것보다 아는 문제를 실수로 틀리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가능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정확한 문제풀이와 개념 학습 진행해야 하고요. 상위권에 비해서 성적 향상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하나씩 확실하게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내가 몰라서 틀린 문제와 실수로 틀린 문제를 구별해서 몰라서 틀린 문제는 관련 기본 개념을 다시 확인해서 익히고 실수로 틀린 문제는 그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위권입니다. 과목별 기본 개념들을 실전 문제풀이에서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난 2년간의 통합형 수능의 모의평가 및 수능 기출문제 풀어보고요. 문제에서 활용된 기본 개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출문제를 풀 때는 문항별로 시간을 정해놓고 너무 어려운 문제에 매달리기보다는 일단 내가 맞힐 수 있는 문제부터 모두 마치고 오답 정리를 통해서 틀린 문제의 개념과 풀이 방식을 확인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100일. 100일이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적게 남은 것 같아요?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엄청 남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그 고3들도 그렇고 재수생들, 특히 이제 N수생들은 보통 2월 중순? 그렇죠. 빠르면 그 다음에 좀 늦으면 3월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300일이 채 안 되고 고3들도 뭐 1월에 수능 시작했다고 쳐도 그래도 한 300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남은 거야. 축구로 치면은 후반전 시작해서 이제 한 10분쯤 지난 거죠. 그러니까 아직 후반전 35분이 남았기 때문에 역전도 가능하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구조예요. 근데 더군다나 올해는 이제
킬러 문항 배제라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대두됐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에 우리 수험생들이 1순위로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수능은 확실한 문제은행이 됐다. 이제 더 이상 삐죽삐죽 이상한 문제가 나올 만한 건 없어. 30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EBS 50%라는 조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우리 22가지 발표된 킬러 문항의 기준 이런 게 있으니 더 이상 무슨 신유형 이런 데 갈망하지 마시고 기출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들을 잘 엄선한 그 문제은행의 틀 안에 있다라는 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말고 이제 기존의 거 중에 반드시 나올 확률이 높은 거. 뭐 요즘 뭐 AI니까 뭐 이런 거 찾아봐도 나올 것 같은데 수학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던 거 찾아줘. 만약에 안 찾아주면 그걸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들 모아놓고 아니면 보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를 위주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가장 적게 나왔던 건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는 걸 뭐하러 해. 이제부터는 뭐가 돼야 되냐면 할 것만 해야 된다.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청소할 때 10시간 동안 대청소를 할 때는 처음에는 되게 디테일하게 할 거 아니에요. 네. 다 들추고 심지어 가구도 옮기고 하다가 이제 2시간 남았어. 그럼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죠. 빙고. 지금 이 100일은 그 데드라인 앞에 있는 청소 또는 데드라인을 앞둔 기자회사세로 해야 된다. 더 이상의 취재나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 잘 정리하는 기간인 거죠. 그래서 100일은 마무리 기간. 이거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죠. 수능을 대하는 태도들이 각자 입장마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친구들, 특히 고3 중에 가장 많은 학생들은 최저를 맞추려고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시파, 요즘 학생들은 정시 파이터라고 부르는데 정시 파이터인 친구들이 고3에는 많지 않다야. 그러니까 고3들 입장에서 보면은 최저를 맞춰서 수시를 안정적으로 가는 게 일단 급선무입니다.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대고 지역 인재가 돼가지고 내신 1등급인데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 일단 최저를 맞춰야 돼. 그러니까 최저 중심으로 움직이는 고3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N수생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정시밖에 길이 없는 거죠. 그걸로 가겠지. 그래서 근데 이걸 합해 놓고 봐도 한 40만 명이나 42만 명쯤 올해 수능을 볼 거로 예상이 되지만 그 중에도 뭐 거의 70% 가까이는 그냥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주인 거야. 그럼 이 친구들의 전략은 당연히 자기가 맞춰야 될 수능 최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아야 될 과목과 정말 마지노선을 유지해야 될 과목이 나뉘잖아요. 그 학습 전략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친구들은 더더군다나 새로운 것에 손대지 말고 철저하게 그 기존에 많이 나왔던 거 위주로. 그러니까 기출문제도 저는 그냥 기출문제 너무 막연해.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높은 거. 그 다음에 내가 등급을 받아야 될 때 반드시 필요한 문제 위주로 정리를 해보는 거 필요하고, 그거는 EBS에 가면 정답률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게 참고가 될 것 같아요. EBS I에 가면은 그 모의고사 정답률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실제로 내 수준에서 꼭 맞춰야 될 것들이 뭔지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친구들은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포기할 과목 있고 확실히 득점을 해야 될 과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요구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정시 파이터라고 불리우는 친구들은 이 전제를 참고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수능은 이제 다상대평가잖아요. 영어 제외하고는 다상대평가야. 그러면 그 표준 점수로 나오는 거고 100분위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능 최저를 맞추는 수능 최저파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은 과목이 뭘 것 같아요? 등급 맞추는데 가장 나한테
2점이 되지 않는 과목. 영어는 어쨌든 1등급이든 2등급이든 득점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3합 5야. 그럼 때 영어로 1 받아놓으면 나머지를 2 받아도 되는 거잖아. 영어가 아니죠. 수학이죠, 수학. 수학은 수학으로 감히 1등급을 받아놓겠다. 이렇게 하는 친구는 많지 않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정시 파이터 학생들 입장에서 수학은 사실상 이미 거의 확정이 돼 있는 난이도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거의 앞으로 수학 공부를 안 할 확률이 높죠. 그렇죠. 기존에도 별로 안 했는데 앞으로 더 안 할 확률이 있어. 심지어 내가 2합 5를 맞춰야 돼. 2합 5. 2합 5. 부산대, 경희대 뭐 이런 데가 2합 5예요. 이걸 맞춰야 돼. 그러면 여기를 노리는 정도면 사실 부산대나 경희대를 노리면 공부 좀 열심히 중위권은 넘잖아. 했던 친구. 그럼 이 친구들 입장에서 2개 5등급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영어는 맞추기 쉬우니 영어 하나 맞춰놓고 나머지 국어를 몰빵할 확률이 있죠. 그쵸. 만약에 수학이랑 과학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래도 과학을 할 수도 있겠지. 둘 다 과학 한 과목이니 그럼 수학은 이제부터 손을 놓을 확률이 높죠. 그러면 오히려 1, 2, 3등급 정도까지 중에서도 수학에 치중하던 친구들이 조금씩 빠져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게 이번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채점을 해서 보면 다시 이게 피드백으로 출제위원들한테 갈 거잖아요. 수학이 이 모양이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네. 이제 그러면은 사실 수학의 난이도나 더군다나 킬러가 배제된다는 전제하의 난이도에서 보면 미칠 영향은 사실은 한 문제, 두 문제의 그 고난이도를 제외하고 나서는 커다란 변동이 있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건데 그 문제 다음에 자 반대로 우리 PD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목숨 걸고 그 수능 최저파들이 목숨 걸고 지지해야 할 과목 반드시 이거는 받아야 돼가 영어인데 영어는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 영어는 예를 들어서 최저 맞추려고 애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다 90을 넘기면 1등급이 뭐 100%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나는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돼. 근데 수시 파이터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과목이 뭐냐. 일단 국어일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면 국어는 어떻게든 만만해. 한글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과학 중에도 수능 체제를 노리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 과목이 뭐겠어요? 생원하고 지원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생원 지원은 이 친구들이 한 개라도 1등급을 득하기 위해서 또는 2등급이든 3등급이든 최저를 노리기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특히 저는 그 마지막까지 이 격전이 예상되고 정시 파이터들 입장에서 수시 최저파들이 그러니까 정시 파이터 중에 특히 1등급, 2등급을 노리는 최상위 학생들 입장에선 끝까지 수시파들이 아예 수능을 드랍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고 가져갈 만한 과목은 국어, 생원, 지원, 그 다음에 탐구, 사탐. 사탐은 전체가 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신경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시 파이터 입장에서는 정시 파이팅 하시는 최상위 학생들은 자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총점으로 가는 거고 나는 나한테 주어진 최저를 맞추면 되니까 나의 문제로 이제 접근할 텐데 이 최상위권 입장에서는 한 개 틀렸는데 그 아까 얘기했듯이 수시 최저 맞추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과목은 백분위가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하락의 폭이 클 여지도 있다. 그런 게 올해 좀 고민을 해봐요. 특히 이제 킬러 문제가 난무했었던 작년과는 좀 달리 재작년 국어와 달리 올해 그런 게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여기에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상중하는 잘 구분해 놨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중하위권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포기할 문제를 빨리 포기해라. 굳이 뭐 맞출 이유도 없는데 제가 맞춰봐야 뭐 기분만 좋은 거 이런 건 버리고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내가 반드시 맞춰야 될 것은 반드시 맞춰야 된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광화문 사거리에서 드리프트하는 기술을 자랑할 것이냐. 그냥 우리는 신호 위반 안 하고 규정 속도 지키면서 안 졸고 가서 사고 안 나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기본인데 그렇죠. 수능도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재수해서 내가 뭐 연대의대를 다니는데 재수해서 서울대의대를 가고 싶어. 이런 경우는 드리프트를 해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수능 최저만 맞추면 돼. 또는 나는 수학 1등급 받고 국어, 과학 2등급 받아서 연고대, 공대 가면 돼. 라는 목표가 이렇게 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걔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 거지. 굳이 드리프트까지 하다가 구속되거나 사고 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남아있는 100일은 새로운 것에 접근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임해야 돼. 그 다음에 문제은행이 이미 거의 구축됐고, 그 다음에 문제은행 중에도 출제 빈도 높은 거, 그 다음에 반드시 맞춰야, 정답률까지 확인이 가능하니 남들이 맞추는 건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것들로 접근하고 굳이 내가 안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금줄을 치는, 접근하지 않는,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100일을 산다면 뭐 괜히 쓸데없이 드리프트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100일을 지낸 것보다 나는 200일을 지낸 효과를 낼 수도 있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은행식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문제은행식 시험을 잘 보는 유일한 방법은 첫 번째가 꼭 해야 될 것만 잘 선정한다. 그 다음에 많이 한다거든요. 두 번째가 많이 한다예요. 그래서 저는 뭐 다시 아빠 엄마 세대의 그 고3표 3당 사락을 꺼내들어야 된다. 왜냐면 이게 근데 전제는 먼저 선정이 돼야 돼요. 3당 사락은 했는데 맨날 드리프트만 해.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내 수준에서 해야 될 것만 그 문제은행에서 쏙쏙 뽑아서 소재를 만든 다음에, 할 거리를 만든 다음에 얘만 집중해서 양치기를 해가는 게 남은 기간 100일간의 저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건강 문제 이런 거 나왔는데 뭐 저도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건강은 두 번째 문제야. 일단 고3은 수능 보고 수능 날 쓰러져서 입원하면 돼요.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3이 뭐 올해 뭐 코로나 사실 면역력도 좀 센 편이고 하니까 뭐 감기 독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것만 잘 주의하고 나면 나머지는 이렇게 공부하다 정말 쓰러지겠다. 이렇게 공부하고 마라톤 선수에 가고 온 거죠. 마라톤 다 뛰고 작년 거기 쓰러져야 돼요. 마라톤 다 뛴 다음에 막 인터뷰하고 막 하이파이브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수능 날까지 정말 3당 사락, 뭐 사실 100일을 무리하게 살아도 잘못되지 않아요. 1년이면 좀 오반데 100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내가 해서 명확하게 목표가 정해진다고 하면 그걸 매진하는 거, 이제 그것에 초점을 두고 한다면 이 1, 2, 3가 된다고 하면 사실 올해 수능은 너무 엄청난, 누구에게는 기회인 거예요. 중상위권, 중위권 엄청난 기회고, 그 다음에 반대인 불안에 떠는 건 오히려 최상위 일부야. 최상위 한 1, 2%. 나는 확실히 킬러 문제를 위해 3년을 연구했는데 안 나온대. 뭐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좀 곤란한 거고, 나머지 친구들은 충분히 해볼 만한, 이게 내가 보기에 내년에 재수한다고 이런 기회가 또 올까? 뭐 그런 각오로 이번 그 남은 100일을 한번 매진을 해야 됐나. 제가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군 신화에 나오죠. 곰께서 100일을 동굴에서 지내셔서 사람이 됐는데, 우리는 이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목표도 뚜렷하고 뭘 해야 될지가 명확하. 그리고 이제 헷갈리는 것도 없어요. 막 우리나라 수능 너무나 30년 전에 만들어진 객관식 위주의 시험에 기출 문제도 풍부히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이상한 난이도를 높이는 이상한 문제 내지 말라까지 협의가 돼 있는, 사회적 협의가 돼 있는 구조에서 보는 시험입니다. 정말 목숨 걸고 시간으로 승부하고 마지막에 열정을 쏟아부어서 100일 후에 정말 모든 학생들이 교문까지 못 걸어 나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길 저는 기원하면서
100일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100일도 피기맘이 함께하겠습니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